예,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유족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영화로도 제작됐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태원 살인 사건을 혹시나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널리 널리 국민들이 시청을 해가지고 어떤 예. 사건인지 아실 텐데요. 예. 이게 97년에 그 당시 이제 패터슨과 에드워드라는 어떤 미국인들이 예. 그 우리나라 대학생을 이제 살해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에드워드가 그 우리나라 대학생을 이제 살해한 범인으로 기소를 했고요. 예. 이 패터슨이라는 미국인은 그 흉기 소지 예.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네. 법원에서는 에드워드가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제 석방이 됐고요. 예. 이 패터슨은 그 당시에 이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로 굉장히 짧은 형을 선고받고 예. 근데 검찰이 그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 패터슨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수 있게 이 출국 금지를 계속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바람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건입니다. 그 후로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 미국으로 출국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보하고 예. 미국에 범죄 인도를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우리나라에 소환이 돼서 예. 이제 패터슨이 이제 살인범으로 징역 20년이 지금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 유족이 소송을 했고 오늘 그 항소심이 열렸는데 일단 소송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유족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97년에 당시에 그 살인범을 그 당시에 진작에 잡을 수 있었고, 예. 그래도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 초동 수사를 잘못했다. 특히 그 당시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예. 이 두 사람을 이 살인죄의 공범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한 기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군 범죄 수사 때도 에드워드가 아닌 이 패터슨이 칼을 찔린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네. 검찰은 이 패터슨의 진술을 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예. 거꾸로 에드워드를 그 살인자를 기소한 거거든요. 이래서 예. 초동 수사를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유족들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이제 1심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열린 것은 항소심입니다. 즉 2심인데 여기서도 결국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다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오늘의 그 판결의 어떤 배경을 좀 짚어본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원래 당초대로 하면은 이 패터슨 이 살해를 한 것으로 확정이 된 이 패터슨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데 예. 이 패터슨에 대해서는 진작에 유족들이 과거에 이미 이 패터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약 2억 원 정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패터슨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더 이상 책임 묻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패터슨이 도주한 것은 예. 이 패터슨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 책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고요. 그 유족들이 이 청구 금액은 훨씬 더 많았지만은 법원에서는 3억 6천만 원 정도의 이게 일부 그 배상 책임만 인정한 것입니다. 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을 어떻게 보면 크게 물은 건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이 손해배상액이 이런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이거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예. 이 정식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 유족들이 인정한 것은 기존의 관례대로라면은 예. 굉장히 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예.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유지자료가 1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더군다나 국가가 명백히 예. 잘못한 과실로 인해서 예.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다 해서 좀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한 사건이 아닌가. 법원 입장에서는 좀
최선을 다한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금액이 크고 작음이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이런 실수를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태원 살인 사건 항소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좀 저희가 또 짚어보면 대구 도심에서요 20대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 가해자가 10대라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10대들 뭐 청소년들이죠. 10대들이 어떤 흉폭한 범죄들이 자주 발생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10대 범죄 지금 연루된 그 청소년들은 총 10명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10명이서 20대 젊은 피해자죠. 젊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좀 폭행을 가해해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많은 얼굴이라든가 외상에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 사과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뭐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네, 피해자 가족 측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금 가해자 중으로 이제 화면으로 꼽히는 사람이 그 당시 현장에 나는 일찍 자리를 떠서 나는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어떻든 간에 자기도 이제 연루돼 있으니까 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구타를 가한 장면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는 더 큰 분노를 지금 진심으로 된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입장을 낸 겁니다. 뭐 영상을 저희가 조금 흐릿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좀 먼저 좀 접해서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10대들이 20대 남성을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됐는데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저희가 정확한 나이를 좀 알아야겠습니다만 구속된 3명이 10대인데 소년법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10대 일단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자들은 원칙적으로 다 소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그 범죄에 해당되고 죄질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 성인들과 같이 형사재판을 넘긴 거고요.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소년법에 의하면은 이 19세 미만자들 같은 경우는 구속을 아주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3명이나 구속한 것은 이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죄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범죄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매우 중한 처벌이 예측된다 해서 지금 형사재판으로 넘기고 구속한 겁니다. 지금 구속된 3명 중에 2명 같은 경우에는 또 보호관찰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보호관찰까지 이제 위반한 건데 아무래도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또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을 받았게 되는지는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이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소년법을 또 과거에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법원에서 뭐 야간에 돌아다니지 말 것이라든가 이런 불량한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 것. 뭐 이런 다양한 의무를 부과했을 텐데 이것을 위반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 자체로서 보호관찰이 대부분 취소되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소년원으로 처분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훨씬 중한 지금 법적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무서운 10대들 이야기가 뭐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서 10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가 어떤 방향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처벌에 대한 부분이 뭐 솜방망이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된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 10대들에 대해서 그 성인들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법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법이고 가장 이 소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취지는 이 소년들, 이 10대 소년들 같은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어른들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어른들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근데 이 소년법이 뭐 널리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래서 교화 개선보다는 이 10대 어린 일부 이 불량한
그 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이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잘 알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하게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교화가 되는 어떤 청소년들의 일부 일탈에 대해서는 좀 예. 법에서 뭐 교육이라든가 좀 관대하게 가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요. 예. 또 그것과 구별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 같이 보호 관찰을 이미 유발하는 전력이 있고 예. 그 이런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어떤 소년들에 대해서는 예.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중한 좀 네. 처벌을 해야지만이 예. 좀 이런 10대들의 반복된 일탈을 막지 않을까 봅니다. 예. 분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살펴봤고 마지막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지금 SBS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입장이 어떤가요? 네. 그 널리 뭐 최근까지도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요. 그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 여부를 사전에 그 손혜원 의원이 그걸 알고 나서 그걸 차명으로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예. 이런 그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허위 사실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도한 SBS 기자들을 예. 그 9명 상대로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그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요. 그것을 보도한 SBS 상대로는 5억 원에 달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랑 예. 그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네.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뭐 이제 걸리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뭐 항소 여부도 좀 남아 있고 뭐 1심 이후에 또 2심까지도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SBS 측의 공식 입장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본인들은 합리적 근거를 가진 공익적 보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와 국회의원 간의 이제 극명한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인 사견을 좀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SBS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SBS의 그 공식 입장은 원론적으로 그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언론사라면은 특히 그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공적 인물,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문화 그 체육관광위원회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 당시에 예. 그 관련된 일과 그 문화재 등록과는 그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충분히 언론사라면 제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손혜원 의원 측은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예. 뭐 차명 거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지금 약간의 양측의 이견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언론사라면은 그 특히 권력자라든가 예. 뭐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예. 그 사생활에 충분히 그 오픈돼 있어야 되고 예. 그 취재 언론의 자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의 기본 입장은 원칙적으로 옳지만은 예. 과연 그 취재한 수많은 보도 중에서 예. 어느 부분이 손혜원 의원 측이 주장하듯이 예. 그 아예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는지가 아마 검찰 수사에서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뭐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가정입니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 쪽에서는 이제 SBS가 보도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고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법원이 판단해 보건데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SBS 보도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허위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어떤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좀 넓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요? 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 그 당의 언론사 기자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최소한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꼭 이 사건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네. 언론사 기자들이 어느 어떤 공적 인물의 어떤 공적 행동에 대해서 예. 충분히 의혹을 삼을 수 있었고 예.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설령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당시 취재 당시에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라든가 예. 아니면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다면은 네. 형사처벌 대상으로 그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쭉 이제 사건의 진실은 법정 다툼을 통해서 저희가 그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금 그 SBS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과 손혜원 측 고소장에서 자기가
그 보도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상장한 비교를 하고 관련 기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사실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럼 기자들이 뭐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겠죠. 취재원 보호권이 있으니 비니권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떤 경로로 이걸 취재를 했고 만약에 그게 약간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어떻게 돼서 그것을 믿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의 어떤 경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기자들이 충분히 소명을 듣고 아마 양쪽 간의 입장을 들어서 판단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런 경우가 또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좀 판단이 돼서 한 정치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명백하게 각을 세우고 대립한 경우가 제 기억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건이 이제 검찰의 수사와 또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 케이스까지 저희가 총 3가지 주제를 놓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